돈 잃는 거 당연히 크지. 근데 몸이 건강하잖아. 그거 알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더라. 내가 마침 이 타이밍에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 계좌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계좌 아픈 것보다 내 몸 아픈 게 훨씬 더 크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계좌는 회복이 안 됐지만 기분이 확실히 좋아져. 그래서 건강만 하면 돼. 마치 이 타이밍에 여기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신 누님들이라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위로해야 될 것 같아. 또 사람은 또 간사하잖아. 몸이 회복되니까 계좌가 다시 보이긴 하더라.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으면 일단은 뭐 작업을 하긴 하든 뭐라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마음을 확인하고. 근데 사실 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게 있나 싶어.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탄탄한 기업들은 굳이 뭐 걱정할 필요 있나?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래, 진짜 내가 코스피 그 자체 금융시장 붕괴로 인한 허리 이슈가 발생을 해서 심지어는 있잖아, 그 분봉으로 또 똑같아. 수요일 날 오전이 괜찮았거든. 코스피도 수요일 오전은 상승으로 시작했어. 내가 오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코스피가 무너져 내리더라고. 심지어 나는 목요일 날 아침에 전혀 움직일 수도 없어서 119 불러서 구급차 실려서 왔지. 그때가 최악이었잖아. 순회 갔다가 수목해서 오늘까지 토요일까지 지금 입원 중인데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회복해야 코스피가 회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는 김에 그 1번 타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5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타자 지난번에 1차로 완료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또 한다 했는데 기회가 돼서 또 지난번처럼 5계약을 샀는데 지난번보다 시작하는 자본금이 조금 더 많고 해서 조금 더 여유는 있는데 아무튼 뭐 300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300에 맞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코스피의 하단은 300이다. 코스피 지수로 하면 대충 한 2290 정도 됩니다. 그게 하단이다 한 거고. 그럼 이번에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냐? 전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특별한 이슈의 조건은 첫 번째 새로운 악재여야 돼요. 근데 관세는 제 기준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에요. 늘 있던 말이고 또 이번 관세 이거 발표하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무섭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악재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실제로 충격을 주느냐? 지금 사실 준 거잖아요. 근데 1번에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특별한 이슈를 안 봅니다. 300에 맞춰져 있어서 제가 5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불안하거나 뭐 무섭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자체 안 합니다. 그냥 추가로 더 안 늘리고 5개 가지고 있고 만약에 300 가까이 가서 제가 반대 매매에 대해서 청산됐다 그러면 1,600만 원 손실 보고 4,500만 원 잔여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저는 하루 종가 기준으로 매일 1개씩 해서 5일 동안 똑같이 5계약을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그래 되더라도 그게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한 300 이하로 됐을 경우에 300 정도 기준으로 하면 5계약을 사는데 위탁 증거금은 한 3,700-80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4,500 남으니까 5계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5개 사서 또 시간이 지나면 올해 중에 언제든지 다시 수익을 보는, 그래서 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안 쓸 수 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선물하는 사람들은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가 돼야 그렇게 해도 수익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 계좌는 별 걱정 없이 이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도 안 보고 가만히 누워 있었거든.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 하루 종일 내가 생각만 했어. 일부러 유튜브도 안 본 거야. 또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또 거기 휩싸이잖아. 결론이 내렸어. 뭐냐면 내가 한번 전망을 좀 해볼게요. 뭐 제 전망을 믿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만 제 결론은 지금 관세잖아. 관세로 인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잖아. 중국이 보복 관세했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에 올라갈 것 같아. 첫 번째는 관세, 나라에서 내뱉은 말일들이니까 다시 빨리 주워 담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시간에 이제 관세를 적응하는 거지. 그러면 기간을 주가가 횡보하면서 떨어지면서 있다가 관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하긴 하는데 각 나라마다 협의를 하는 거지. 조정을 좀 하겠죠. 또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가면서 우리나라의 좀 우호적인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힘받아서 단기에 올라갈 수도 있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갔네. 그리고 내 5개 계좌는 괜찮네. 그래서 누워서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당분간 나는 내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 월요일날 지금 막 머리 막 혼란하신 분들 많을 건데 저는 결론을 낸 게 첫 번째가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자. 그래서 제 본 계좌는 사실 매수 포지션의 비중이 좀 큽니다. 저도 겁이 나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아까 전에는 300에 맞췄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280까지 자금 계획을 잡아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금 계획을 세운 거야. 내 지금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 있는지, 내가 지금 본 계좌에 있는 매수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지, 혹시나 청산이 되고 나면 다시 그만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이제 조정이 돼. 그럼 그걸 내가 지금 내 메모장에 다 적어놨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280을 코스피 지수로 말해보면 예상이 한 2200 좀 안 될 겁니다. 뭐 2180이나 그렇게까지 설정을 해놓고 나니까 일단 마음은 편하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했는 게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이럴 때. 그렇게 해놓은 상태로 두 번째가 내가 뭘 하자고 생각했냐면 당분간 변동성이 많을 수 있어요. 확 떨어졌다가 요즘에 국내 수급이 좋거든요. 개인들이 막 사고 갭으로 떨어졌지만 국민연금에서 사면서 올리고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터질 수 있어. 또는 근데 저처럼 매수 포지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더 떨어지는 거에 겁이 나서 풋옵션을 좀 사거나 이렇게 해칭 전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칭 전략도 안 좋아. 그거 하다가 만약에 지금 4월이잖아요. 뭐 4월 뭐 다음 주에 끝나는 걸로 뭐 샀다가 그거는 또 행보하는 바람에 털리고 또 선물 포지션대로 계속 뭐 유지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경고방도 가지 말자. 그냥 차라리 매일매일 종가만 확인하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하루하루 시간 지나면서 상황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으면 일단은 뭐 자금을 확인하든 뭐라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게 저는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깨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이런 거 좀 방어적인 전략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제 태도를 좀 점검하는 앞으로의 태도 어떻게 하자라는 거를 미리 설정해 놓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하시기를 좀 저는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현물로 지수 투자하거나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데 사실 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게 있나 싶어.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생각보다 나도 놀랬는데 토론실 들어가면 본인은 70달러에 들어갔어. 싸다 생각해가지고 많이 내려왔거든. 근데 그 종목이 67달러가 된 거야. 3달러 빠졌잖아. 어떡하냐면서. 아니 3달러 떨어졌는데. 그래. 그건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인터넷 창이니까 그래도 현물을 좀 비중 많이 넣으신 분들은 그래도 타격 크거든. 근데 그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어차피 나중에 회복이 될 거라는 당연히 뭐 이걸 계속 떨어지진 않잖아. 주가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진 주가가 한 번도 없잖아. 떨어지면 당연히 그때만큼 회복하거나 하다못해 단기로는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또 언젠간 또 그걸 다 극복해서 넘어가잖아. 근데 그 대신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종목 하시는 분들은 자기 종목 잘 봐야 돼.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엄청 계속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런 오르는 과정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그만큼 안 올라야 되는데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그런 거는 이제 뭐 다시 봐야지.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탄탄한 기업들은 굳이 뭐 걱정할 필요 있나? 그러면은 이미 산 사람이 폭락을 경험해서 가슴이 쓰라린 거는 어차피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만 총알을 준비하고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은 지금 타이밍은 어떻게 봐요? 좋지. 아, 좋은 타이밍이다. 기회가 온 거지. 설령 더 내려가더라도 계속 꾸준히 사면 된다. 우리가 주식 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하잖아. 근데 쌀 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와야 싸. 살 때가 온 거야. 어디까지 싸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미 싸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나는 좀 대범하게 하고 싶다. 지금은 바닥인 것 같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뭐 확 넣지 말고 뭐 분할로 3-4번에 분할한다든지 난 좀 불안하다 그러면 10번에 분할한다든지 아무튼 좋은 기회가 온 거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지수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부터 분할해서 담아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면 현물은 뭐 언제든지 지금부터지. 지금 대충 한 나스닥이 내가 나스닥 선물 안 해서 코스피처럼 잘 알지 못하지만 나스닥도 한 20% 정도 빠졌잖아. 22%인가? 지수가 그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뭐 10% 더 빠지고 어떤 사람 15% 더 빠져서 35%까지 빠진 뭐 이런 아무튼 빠져도 지금도 싼 가격은 확실하다. 그건 뭐 누구한테 말해도 다 똑같지 뭐. 음료수 한번 지금 3일째 수요일 좀 하자. 잠깐만. 내가 대줄까? 이거 지금 혼자서 커피도 못 마십니다. 허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됐다.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3일 동안 가글은 했는데 양치는 못했어요. 그리고 식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배변 활동도 안 됩니다 지금. 허리 중요합니다. 허리 진짜 허리 아프니까 진짜 대책이 없더라. 아무것도 안 돼. 갑자기 온 거잖아요. 갑자기 그냥 전기가 딱 오듯이 허리 한쪽 선이. 그 전에 뭐 무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도 전혀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했는데 여기 의사분이 내 척추를 보더니 MRI 찍었거든. 몸 쓰는 일 하세요 묻는 거야. 내 척추가 40대 척추가 아니래. 디스크가 이제 여러 군데 좀 안 좋은 거야. 민망하더라. 나는 사무직이고 지금 심지어 휴직 중 놀고 먹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인데 아유 참 뭐 이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허리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되고 아프면 병원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이런 모든 이야기에 시작은 얼마나 욕심 안 내고 내가 현금 관리를 잘했냐. 모든 투자가 그렇거든. 왜냐면 알 수 없으니까. 현금 관리 잘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땡크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도 돈 벌기 온 거거든. 그치. 근데 내가 욕심을 내서 좀 수익 낼 거 생각하면서 돈 들어가신 분들이 괴로운 거거든. 근데 투자는 역시 첫 번째가 자금 관리 잘해야 된다. 이게 확실한 것 같고. 선물은 뭐 특히 좀 나는 선물하니까 선물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게 와닿죠. 이제 선물의 격언이 있거든. 선물의 끝은 정산이다. 진짜 그렇게 안 되려면 수익 극대화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오늘 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방어적으로 이게 좋다. 잘 넘어가야 될 건데. 근데 생각보다 국내가 미국 시장보다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아 맞지. 미국에서 막 떨어졌는데 그 갭 하락은 했지만 장주 계속 올리잖아. 장중에 올라가더라고. 왜 그러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미국이 다시 회복 8월달 이후에 쫙 회복할 때 회복해서 더 상승했잖아. 그때 우리나라는 회복 안 하고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뭐 조금 떨어지면 사고 싶은 매수세가 확실히 있어. 그래서 나도 요즘 느끼는데 국내 수급이 너무 좋아. 외국인은 다 던져. 근데 국내 뭐 주로 개인들 그리고 뭐 국민연금 또 기관들도 좀 살 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장중에 좋아. 그래서 뭐 이번 주도 보면 일본이 한 4%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한 1.몇% 떨어지고 하여튼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좀 덜 떨어지고 있고 뭐 이번에 정치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덜 떨어지니까 확실히 지금 국내는 좀 싸다 여전히. 그리고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어찌됐건 대선을 치르게 됐잖아. 그게 최대 6월 3일인가 4일이라면 그러면 지금 4월이잖아. 2달 남았잖아. 이 2달 동안 나는 있잖아. 지금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좋은 뉴스 많이 나올 것 같아.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 가장 긍정적인 게 상법 개정 아이가. 지금 아마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상법 이야기 할 거거든. 그러면 그것도 좋게 봐. 국내 수급 개인들도 언니 진짜 많아서 열심히 잘 받쳐주고 있고 국민연금 뭐 받쳐주고 있고. 아 개인들이? 개인들이 이제 돈 어디서 매주 뭐 1조씩 2조씩 코스피를 바치고 있잖아. 와. 옛날에 개미들 아닌가? 맞다. 옛날 개미들 알고 요즘 근데 다 우리나라 스마트하잖아. 사람 국내장 많이 떠났다고 했는데 진짜 스마트한 사람들은 작년 연말에 내 주변에도 작년 연말에 미국 거 다 수익하고 국내로 넘어와서 저가에 사놓은 사람도 많아. 앞으로 계속 더 안 있겠나? 미장에서 좀 여전히 그래도 털리더라도 미국에서 털리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올해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 올해 코스피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도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 2,600 거의 2,700 가까이 갔을 때도 제가 본 계좌에서는 하나도 그 정리 안 한 이유가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올해 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줄 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선물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코스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 투자 중인 분인데 물렸더라도 뭐 어차피 회복을 할 거니 거의 불안할 필요는 없다. 뭐 불안할 필요는 있나. 그리고 초반에 준비돼 있고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은 저도 분할 매수할 때 제가 예전에 ETF 같은 거 분할 매수할 때 많이 계획 세웠던 형태가 방식이 뭐였냐면 일단 가격으로 이렇게 해요. 가격의 저점은 역사적으로 지수였으면 예를 들어 뭐 금융위기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거 PBR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까지는 받친다. 가격 떨어지면 사. 근데 가격이 끝까지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3개월 안에는 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떨어지면서 하다가 3개월이 지나잖아요. 원래 사기로 했는 마지막 자본들 다 사요. 가격이 언제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제가 분할로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가격 우선순위 치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라고 분할을 계획해놓고 그것도 기간을 둔 거지. 3개월 또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격 조정이 다 끝날 때까지 가격이 더 많이 안 떨어지면 거기서 다 사버립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참 제가 걱정되는 게 일단은 월요일은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지금 뭐 야간 시장에도 이미 317까지 12포인트 정도 3% 정도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게 시작할 거고 당일 수급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맞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맞을 뻔하다가 덜 맞은 거 몰아서 맞을 수도 있어요. 사이드카 발동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자금 관리 잘 되신 분들은 걱정 안 할 거고 또 이게 뭐 엄청나게 저는 하락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월요일 날 태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아마 월화 정도로 태운 계획이 없어서 이거 오래 있네.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니까 아마 제가 태어나는 그날 잠깐 반등할 겁니다. 만약에 반등한다면 진짜 과학이다. 제가 회사에서 영어 이름이 코스피거든요. 저는 코스피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저는 무라일체의 경제
코스피 이제 생체 리듬까지 차트와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튼 뭐 지금 막 근데 이렇게 뭐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저도 뭐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속쓰린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평생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비중을 너무 넣지 마라.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난다. 방어적으로 해도 수익은 괜찮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되지? 어차피 전망 못합니다. 전망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것도 전망했었어야지. 전망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막 출렁이고 어떻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어떻게 지혜할 건지 이런 생각 없으면 뻔하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거 좀 더 할까? 또는 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풋옵션 좀 사볼까?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결국 시간 지나 보니까 최악이더라. 손실만 키우더라. 그래서 한번 태도를 주말쯤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번 고비를 잘 넘어서 투자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아이고 진짜 마음이 아프다. 있잖아, 나도 지금 본 계좌에서는 마이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 마이너스가? 본 계좌. 근데 마침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솔직히 손실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거기에 막 머리가 하얘지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 몸도 못 움직이는데 통증이 없이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 그것만 생각했어. 돈도 생각이 안 나. 못 움직여도 된다.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다. 허리가 막 잘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약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뭘 바라는 줄 아나? 시간 지나면 소변이 마렵잖아. 근데 못 움직이잖아. 옆으로 못 움직여. 내가 하루 종일 소변 안 놓으니까 배가 아플 정도야. 사람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때 소변만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생각을 했어. 설령 내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그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른 고통은. 돈 잃는 거 당연히 크지. 근데 몸이 건강하잖아. 그거 알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더라. 내가 마침 이 타이밍에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 계좌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계좌 아픈 것보다 내 몸 아픈 게 훨씬 더 크고 이 몸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계좌는 회복이 안 됐지만 몸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기분이 확실히 좋아져. 그래서 건강만 하면 돼. 마침 이 타이밍에 여기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좋게 생각이 돼서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위로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이기도 하고. 맞아. 몸이 건강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있으면 뭐 제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안 하고 건강하게 있으면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맞아. 하여튼 아프니까 그렇더라는 거. 또 새로 한번 느꼈네. 나는 되게 위로가 됐어. 근데 또 사람은 또 간사하잖아. 몸이 회복되니까 계좌가 다시 보이긴 하더라. 아무튼 빨리 회복하시고 태어나는 고스피가 날아오고 몸과 마음과 계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좀 힘들지만 잘 버텨봅시다.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파이팅.